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재미동포 의료인단체가 제주 지역 농촌 마을을 찾아 의료봉사에 나섰습니다. 농산일로 병원 갈 엄두를 좀채 내지 못하던 주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데요.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면사무소 강당에 주민들을 위한 작은 병원이 차려졌습니다. 외과, 내과에 치과까지 다양한 진료 과목에 간단한 검사 장비들도 갖췄습니다. 바쁜 농산일에 병원 갈 엄두를 좀채 내지 못했던 주민들은 미뤄뒀던 치과 치료며 척추 교정 시술도 받을 수 있는 게 반갑습니다. 모든 여러 선생님들이 다 친절하게 해주고 진료 과정도 아주 편해요. 재미동포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이 제주를 찾아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일주일간 이뤄진 의료봉사에 진료를 받은 주민만 800여 명.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된 고국의 이웃들을 위해 30명 가까운 의료진들이 바다 건너 제주의 농촌 마을을 찾은 겁니다. 이게 멀리 떨어져 살지만 한국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이런 거 다 듣고 있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특색스러운 것은 우리가 여기에 와서 우리 동족을 갖다가 이렇게 치료하면서 그러한 감정을 느낀다는 게 사랑을 주고받고. 이들이 봉사활동을 시작한 건 2002년. 20년 가까이 한국은 물론 쿠바와 멕시코, 몽골까지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곳곳을 누비며 의술로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혹시 저희를 부른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기꺼이 달려갈 마음이 있습니다. 수억 마리 타국에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누기 위해 달려온 이들의 여정이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지역 헌혈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최근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내 헌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층의 참여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헌혈의 집 침대들이 모두 비었습니다. 혈액을 임시 보관하는 냉장고도 텅 비어버렸습니다. 도내 헌혈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들의 헌혈이 최근 크게 줄면서 한 달 새 헌혈 참가자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하루 평균 이곳을 찾는 방문자 수는 10명 안팎인데요. 혈액 수급이 어려운 여름철보다도 크게 방문자 수가 줄었습니다. 대여섯 시쯤 되면 학생분들이 와서 조금 센터 분위기도 활발해지고 했었는데 요 근래는 6시 이후에는 뚝 끊겨가지고 거의 아무도 안 오시는 날도 많이 있어요. 혈액원에 보관 중인 혈액도 따라 줄었습니다. 섬특성상 최소 열흘분의 예비 혈액을 보유해야 하지만 현재는 일주일분에 그칩니다. 특히 O형 혈액의 재고가 하루치밖에 남아있지 않아 비상대책반이 가동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수술이 미뤄지거나 제때 공을 못하면 심려 불안하고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도 안타깝지만 사실은 그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훨씬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 헌혈 참가 인구는 2만 6천여 명. 최근 5년 평균에 비해 1,000명가량 줄었습니다. 특히 가을철은 헌혈 참여가 급감하는 학교 겨울방학에 대비해 예비 혈액량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지만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헌혈 참여가 절실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한 차례 심사 보류됐던 카지노 이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늘 건물의 재건축 등 불가항력인 경우에만 카지노 이전을 허가하고 면적도 10% 내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카지노업 관리와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됐었는데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용역 보고서가 나오고 문광위 차원에서 싱가포르와 인천 영종도의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방문한 뒤여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 조례안 심사가 연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7월과 9월 김태석 의장 직권으로 회부하지 않았던 관련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때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데다 인력과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필요해 이번 회기에는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 때 다뤄질 계획입니다. 순천만을 포함한 전남 지역의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공개로 진행된 현지 실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서 성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260헥타르 광활한 면적의 순천만 갯벌. 천혜의 환경 속에서 230여 종의 절새가 서식하고 칠개와 짱뚱어 등 생물 다양성을 간직하고 있는 세계 5대 연안 습지입니다. 이곳 순천만을 포함한 보성, 신안 등 도내 3곳의 갯벌이 한국의 갯벌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남 해안으로 이어진 한국의 갯벌 12만 9천여 헥타르 면적 가운데 전남 지역 갯벌은 전체 면적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 이후 9년 만입니다. 최근 비공개로 실시된 세계자연보건연맹의 현지 실사에서도 전남 지역의 갯벌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탁월한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지질 다양성과 육상에서 연안, 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가 매우 짧은 거리로 연결돼 안정적인 복합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지역 주민, 중앙과 지방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민들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각 기관, 중앙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자체까지 또 민간단체 이런 것까지 관리 체계가 잘 조립돼 있고 지역 주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등재를 찬성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점들에서 등재 가능성이 대단히 밝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갯벌 세계 자연유산 등재는 내년 6, 7월쯤 최종 결정됩니다. 전남도는 이번 한국의 갯벌이 최종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국격을 향상시키고 전남의 인지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지정이 되면서 우리 관광객들이 또 많아지고 또 우리 국가라든지 지역에 대한 인지도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독특하면서도 다양성을 간직한 서남 해안의 갯벌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연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식물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로 활용해 오송에서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충북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로 개량한 담배 식물이 특정한 LED 빛을 받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발아한 지 4주쯤 지나 줄기와 잎이 무성해졌을 때 항체 설계도가 담긴 유전자를 박테리아에 실어 식물에 침투시킵니다. 식물은 유전자 명령대로 동물성 단백질인 항체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뒤에 분수해서 정제하면 필요한 항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은 동물세포나 미생물을 이용해 만드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동물세포로 모든 약을 다 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동물세포가 못 만드는 약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식물을 통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약이 만들어지는 약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청주 오송에 식물 기반 신약 생산 기지를 완공한 이 벤처는 8,000주의 기주식물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생산부터 도전합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규제를 철폐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규제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첨단이다 보니까 아직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그런데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대로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충청북도는 식물 기반 신약 산업이 오송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부에 바이오 의약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식물체에 대한 기반을 이제 특구에서 실증 특례로 해갖고 일정 기간 동안 한 다음에 이제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준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선진국에서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우리가 식물체 기반 바이오 의약품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엔 옷깃을 단단히 여미셔야겠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최저 기온이 12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한라산에는 아침 사이 최저 기온이 0도 내외로 떨어지면서 등산 후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결빙되는 구간이 있겠습니다. 등반객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밤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산지와 북서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남부가 12도, 동부가 1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1도, 서부와 남부, 동부가 2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구름 많겠고 현재 기온은 대체로 12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비율이 낮고 조건도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7%로 남성 장애인 52%에 비해 훨씬 낮았습니다. 또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장애인의 54.7%가 4인 이하의 소기업에 고용돼 있고 40% 이상이 1년 미만의 계약직이었으며 월 평균 임금은 7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제주 지역 골프장 한 곳당 골프 가능 인구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골프장 한 곳당 골프 가능 인구수는 11,000명으로 전국 평균 6만 9천 명에 비해 훨씬 낮았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골프장 수는 18월 기준으로 40.3개로 2011년 32개에 비해 26% 증가했습니다. 제주시는 야관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동문시장 야시장에 4억 원을 들여 편의시설을 보강합니다. 제주시는 동문시장 야시장에 인파가 몰리는 경우 편의시설 부족으로 관광객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벤치와 쉼터, 포토존 등을 설치해 관광객들이 간이 테이블에서 편안히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동문시장 야시장에는 이동식 점포 32곳이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하루 평균 방문객은 9,5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를 위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달 1일 도민 원탁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원탁회의는 지난 2016년 수립했던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섬 조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로 문화예술가 지원과 문화 콘텐츠 산업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원탁회의 참가 희망자는 오늘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고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실비가 지급됩니다. 5개 제주도립예술단이 오는 12월 7일 제주아트센터에서 합동 공연을 개최합니다. 예술단 구성 이후 최초인 이번 합동 공연은 우효원 작곡의 아 대한민국과 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와 같은 대규모 합창곡은 물론 제주에서 창작된 창작 작품 등이 공연됩니다. 또 솔루스 오브 서울 금관 오중주단이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얀 쿠치어의 협주곡을 협연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